무슨 일로 방문하셨죠? 체류 기간은요? 숙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봉사단이라니 무슨 봉사를 하시는 거죠? 저는 중국 사람이에요. 미국 하버드대 학생이라고요. 패럴림픽에 봉사하러 왔다니까요. 제 친구는 한국 사람인데 바로 통과하던데 왜 같은 동양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랑 차별하는 거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 입국 심사장. 한 중국 여학생이 심사관의 끊임없는 질문 세례에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이미 심사를 통과한 한국인 친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죠. 심사관의 까탈스러운 반응에 여학생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급기야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중국 사람인 저만 이렇게 대하는 거죠? 여학생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과연 입국 심사관은 정말로 중국 여학생에게만 유독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잠시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제시카예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좋아했고 특히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죠.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요. 사실 제 할아버지인 토마스 브라운은 196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미국의 육상 선수랍니다. 원래 할아버지는 올림픽 출전이 꿈이셨대요. 하지만 젊은 시절 훈련 중에 허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그 꿈을 접을 뻔하셨죠. 그런데 운명처럼 패럴림픽이 개최되면서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장애인 육상 선수로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거셨죠. 이 성취는 할아버지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경험이었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는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는 그때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들려주셨어요. 제시카,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고 꿈을 이뤘는지 잘 들어봐.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언제나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스포츠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고 언젠가 패럴림픽 선수들을 위한 훌륭한 코치가 되는 것이 꿈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2024 파리 패럴림픽 자원봉사는 제게 정말 특별한 기회였어요. 하버드대에 입학하고 나서 저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특별한 두 친구를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민준이와 중국에서 온 교환학생 리나예요. 민준이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우리는 교내 글로벌 문화교류 행사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민준이가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의 눈빛에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민준이는 항상 한국의 기술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리나와의 만남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학교 기숙사 같은 층에 살게 되면서 알게 됐죠. 처음에 리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점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녀도 강한 자기 주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리나가 한국에 대해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민준이가 한국의 문화 수출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리나가 살짝 고개를 흔드는 걸 봤죠. 나중에 리나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한국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어. 사실 많은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마치 자기들이 다 이룬 것처럼 행동하잖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리나의 이런 태도는 가끔 민준이와의 토론으로 이어졌어요. 한 번은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죠. 리나는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삼성? 그저 따라가는 수준이지라고 말했고 민준이는 삼성은 이미 세계적인 브랜드야.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라며 맞섰어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두 친구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래서 저는 이번 파리 패럴림픽 자원봉사가 우리 셋에게 특별한 의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배경과 견해를 가진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우리 셋은 함께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요. 비행기 안에서 민준이는 한국 영화를 보며 한국어 대사를 따라하고 있었고 리나는 중국 역사책을 읽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우리 셋의 이 여정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프랑스 파리의 드골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이번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바로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우리의 관계와 서로에 대한 인식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줄은요. 공항에 도착한 우리 셋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텔아비브 패럴림픽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 서자 예상치 못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심사를 받았는데요. 미국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은 빠르게 확인하고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죠. 순식간에 끝난 심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은 민준이 차례였죠. 한국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한국이군요.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민준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제시카, 봤어?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야. 그래서 입국이 이렇게 쉽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와, 정말?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어? 미국이야 워낙 세계 1위 경제 대국이니 외국에서의 대우가 이해가 됐지만 미국에 비해서 떨어질 거라 생각했던 한국도 대우가 같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나의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리나가 중국 여권을 제시하자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심사관은 리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곧바로 추가 질문을 시작했죠. 최근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중국인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범죄와 공공질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빈번했어요. 특히 관중석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관광지에서 절도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동안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일과 전혀 관계없어요. 저는 패럴림픽 자원봉사자로 왔다고요. 하지만 심사관은 계속해서 까다로운 질문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CCTV 자료를 통해 중국인들이 파리 곳곳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자들의 장비를 훔치고 식당과 호텔에서 절도를 저지르는 사건도 있었어요. 게다가 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현지 법규를 무시하는 행동도 빈번했죠. 리나는 점점 더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과 달라요. 저는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여기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불법 행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심사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중국인 방문객에 대해 더 엄격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체류 목적과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심사관의 강력한 요청에 리나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민준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우리는 리나를 도와야 한다고 느꼈어요. 저희가 리나를 보증할 수 있어요. 그녀는 저희와 함께 정말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우리는 모두 패럴림픽 자원봉사를 위해 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민준이도 거들었죠. 네, 리나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친구예요. 저희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러 왔고 그녀의 인품을 저희가 보증합니다. 심사관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의해주세요. 당신의 행동이 중국을 대표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행히 우리의 보증 덕분에 리나도 늦었지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리나가 겪은 차별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리나,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리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괜찮아. 그냥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 내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의심받다니. 민준이가 리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힘내, 리나. 우리가 함께 있잖아. 이제부터 멋진 경험을 쌓아가자고. 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 그 순간 저는 우리 셋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였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는 정말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편견을 깨는 기회를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의 거리로 발을 내디디며 저는 이번 패럴림픽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분명 쉽지만은 않겠지만 우리 셋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할아버지께서 1968년 텔아비브에서 느끼셨던 그 감동과 열정을 저도 이곳 파리에서 경험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입국 심사의 일을 잇기 위해 우리는 잠시 숙소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와 리나는 민준이가 가려는 곳이 궁금해 같이 따라가기로 했죠.
우리는 파리 인근 몽트레유에 있는 레퀴스토 미카토라는 난민 대상 요리학교로 향했어요. 이곳은 대한장애인 체육회가 2024 파리 패럴림픽을 위해 준비한 급식 지원 센터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낯선 풍경에 우리 모두 잠시 멈춰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여기가 뭘 하는 곳이야? 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도시락을 만드는 곳이야. 8월 25일부터 한식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대. 한국 선수들에게 밥심을 주는 곳이지. 리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밥심이 뭐야?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믿거든. 그래서 밥심이라고 해. 특히 운동선수들에게는 더 중요하지. 센터에 들어서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주방에서 나오는 맛있는 냄새에 우리 모두 배가 고파졌죠. 우리는 김진석 과장님을 만나 인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이곳의 총괄 책임자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원봉사자분들. 김 과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는 매일 170에서 180개의 도시락을 만들어 선수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이역 만리 타국에 열리는 대회에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저는 할아버지의 패럴림픽 경험을 떠올리며 깊이 공감했죠. 할아버지는 패럴림픽에 참가하셨을 때 입에 잘 맞지 않았던 그 나라의 음식이 정말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김 과장님의 안내로 우리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전향이 영양사님을 만났죠. 안녕하세요, 영양사님. 우리가 인사드리자 전 영양사님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봉사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한국 도시락의 특별한 점을 알려드릴게요. 전 영양사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식 도시락에는 육류가 2종류나 들어가요. 선수촌 식당에 고기가 적다는 이야기가 많아서죠. 계란말이 같은 것도 넣어 단백질을 추가하고 있어요. 리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반찬이 있나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반찬을 한 번에 먹지 않는데 한 끼에 89가지 반찬이 제공돼요. 전 영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한국 음식 문화의 특징이기도 해요.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한국 음식은 영양 밸런스가 정말 좋거든. 그게 한국 선수들의 비결 중 하나야. 전 영양사님이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벽 3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도시락이 총 4회에 걸쳐 배송되거든요. 신선하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우리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선수들을 위해 준비하다니요. 김 과장님이 덧붙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350kg이나 되는 식재료를 가져왔어요. 선수들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도시락 하나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3만 원이에요. 김 과장님의 대답에 우리 모두 놀랐어요. 일반적인 급식 단가의 3배 정도죠. 하지만 선수들이 맛있는 한식을 먹고 기분 좋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리나의 눈이 커졌어요. 와, 한국은 정말 대단해요. 중국도 음식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데요. 우리는 도시락 준비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치, 불고기, 나물 등 다양한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기는 모습에 감탄했죠. 전 영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체중 관리가 필요한 선수들을 위해 죽 같은 간단식도 준비해요. 선수들의 특성에 맞춰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날 자원봉사로 도시락 포장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리나도 처음에는 한국 음식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빨간 건 뭐예요? 리나가 한 음식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치야.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지.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아. 민준이의 설명에 리나가 조심스럽게 김치를 맛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생각보다 맛있어.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걱정했는데 말야. 우리는 웃으며 계속 일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패럴림픽 이야기를, 민준이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리나는 중국의 스포츠 문화를 얘기했죠. 일을 마치고 나올 때 우리 모두 뿌듯함을 느꼈어요. 민준이가 말했죠. 이런 정성 어린 도시락 덕분에 한국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야. 한국이 파리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때도 이 도시락들이 큰 힘이 되었다고 들었어. 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니 한국 선수들이 왜 강한지 알 것 같아. 저도 동의했어요. 할아버지 시대와는 정말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발전된 지원 시스템을 보면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경기를 준비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센터를 나오려는 찰나 전 영양사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오늘 만든 도시락을 함께 먹고 가는 게 어떨까요?
우리 모두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양사님의 제안에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고 리나도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영양사님은 우리를 작은 식당으로 안내하셨어요. 그곳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든 도시락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열자 향긋한 냄새가 퍼졌어요. 완벽하게 구성된 영양 밸런스,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 그리고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한 특별 메뉴까지 우리가 직접 참여해 만든 음식을 먹으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먹으며 이 음식이 선수들에게 어떤 힘이 될지 상상해 보았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성과 과학이 담긴 응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이 더욱 특별하게 마무리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파리 패럴림픽 자원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식을 통해 선수들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며 스포츠가 단순히 경기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노력과 정성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리나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솔직히 처음엔 중국 음식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음식에 대해 많이 배웠어. 민준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야. 처음에는 네가 한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보였거든. 저는 둘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걸 보니 앞으로의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날 자원봉사를 마치고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설렘을 느꼈어요. 많이 피로했지만 이 도시가 품고 있는 패럴림픽의 열기가 저를 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저기 좀 봐. 시선을 돌리니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대한 TV 스크린처럼 생긴 입구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보니 삼성 올림픽 체험관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 안으로 들어서자 첨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VR 헤드셋을 쓰고 올림픽 종목을 체험하는 사람들, 대형 스크린으로 지난 올림픽 경기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최신 갤럭시 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직원의 안내로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시상대 위에서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으로 직접 셀카를 찍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올림픽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특별한 에디션 폰은 방수 기능이 강화되어 수영 선수들도 사용할 수 있고 고감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어두운 실내 경기장에서도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5G 기술을 활용해 찍은 사진을 실시간으로 애슬릿 365 앱에 연동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제가 감탄했더니 리나가 끼어들었어요. 화웨이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일부 기능은 더 뛰어날걸요? 하지만 리나의 말을 듣고도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의 기술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성능을 넘어섭니다. IOC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한 애슬릿 365 앱은 선수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요. 이는 삼성만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삼성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공식 파트너로서 40년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지원했으며 기술의 발전은 올림픽 경기 경험을 강화하고 새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직원은 덧붙여 말했어요. 패럴림픽 선수들을 위한 기술도 더욱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선수를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은 경기장 전체에 설치된 비콘과 선수의 스마트폰을 연동해 센티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위치를 안내한다고 했어요. 의족 사용자를 위한 특수 센서 기술은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해 의족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선수들의 경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어요. 체험관을 나오면서 저는 기술의 발전이 스포츠와 어우러져 이렇게 아름다운 화합의 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기업이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에서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삼성이라는 기업을 통해 한국의 저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죠. 특히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이나 패럴림픽 선수들을 위한 첨단 기술들은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술들이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기업의 성공이 어떻게 한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전 세계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혁신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패럴림픽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선수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경기장에 도착하자 긴장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우리의 임무는 선수들의 장비를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선수들의 놀라운 의지와 열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 다리가 없는 육상 선수가 최첨단 의족을 착용하고 연습하는 모습, 시각장애인 수영 선수가 전자신호로 벽면을 감지하며 훈련하는 모습 등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휠체어 농구 선수들의 훈련이었어요. 그들의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정확한 패스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휠체어가 장애물이 아닌 그들 신체의 일부로 완벽하게 기능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인간의 적응력과 의지력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선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극복의 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한 선수는 사고로 다리를 잃은 후 우울증을 겪었지만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오후에는 개막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각국의 국기를 정리하고 선수들의 입장 순서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의 이름을 보며 이 대회가 진정한 글로벌 축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경기장을 나설 때 저는 깊은 감동과 보람을 느꼈어요. 하루 동안 본 선수들의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의 불굴의 의지와 긍정적인 에너지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난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선수들의 열정을 직접 보니 패럴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인간 의지의 승리를 보여주는 장이라는 걸 깨달았어. 리나도 동의했어요. 맞아. 나도 처음에는 그저 봉사활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을 바꿀 것 같아. 우리는 조용히 걸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하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숙소에 도착해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썼습니다. 펜을 놓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 패럴림픽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선수들을 돕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한계와 편견을 깨는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패럴림픽 개막식과 앞으로 경기가 진행될 12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뛰어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보여줄 인간 한계에 대한 도전과 극복의 순간들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란 생각에 벅차오릅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국 문화와 기술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정성 가득한 도시락부터 첨단 기술까지 한국의 섬세함과 혁신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민준, 리나와 함께하는 이 여정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다양한 배경이 오히려 더 풍성한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이 12일의 여정이 끝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까요? 아마도 더 넓은 세계관과 깊은 인간애를 가진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이번 파리에서의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커졌어요. 워낙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생겼죠. 패럴림픽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한국을 꼭 방문해 그곳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며 더 다양하고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요. 이 파리에서의 경험이 제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시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난 세 사람이 패럴림픽 봉사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봉사하면서 느낀 점과 앞으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받게 될 감정들에 대한 기대감을 들려주었는데요. 처음 파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에서 중국인 여학생인 리나가 받은 대우가 안타깝긴 했지만 민준을 통해 한국 여권이 가진 힘에 대해 알게 되어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이를 통해 프랑스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으로나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12일간 세 사람이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봉사를 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시카는 사연 마지막에 한국에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하루빨리 한국에 와서 다양한 한국의 장점을 경험하고 한국의 우수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제시카, 민준, 리나 세 사람이 아무 탈 없이 패럴림픽에서 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최신 사연 영상도 놓치지 않고 시청하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지금까지 따뜻한 감동 한수저, 감동 뚝배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여러분께 감동과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